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나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농촌진흥청이요, 이 가축 사육 농가가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 관리 방법을 휴대전화로 받아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네, 농진청의 가축사육 기상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건데요. 기상청 동네 예보와 연계해서 실시간 제공하는 가축더위 지수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가축을 무더위에 잘 관리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네,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가축더위 지수 단계는요, 양호, 주의, 경고, 위험, 폐사 등 5단계로 나뉘어져 있고요. 또 농가에서는 그날의 가축더위 지수와 단계별 관리 지침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가축사육 기상정보 시스템은요,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 한우리에서 신청을 하신 후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가축사육 농가들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농산물은요, 풋고추와 사과 그리고 포도입니다. 5월 29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과일 707톤, 과일 과채 2093톤, 일반 채소는 5365톤 반입됐습니다. 총 8166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한 1075톤 정도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파는 276.2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255.7톤 들어왔었고 어제보다 물량 20.5톤 정도 더 늘었습니다. 네,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798원입니다. 최고가는 2,170원이고요. 최저가는 1,580원에 낙찰됐네요. 어제 1,990원대였는데 시세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등락과 비교해보면 192원 떨어진 가격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평균가인데요. 지금 보시면 5월 25일 가정이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보시면 1,386원을 기록했고 그 이후부터는 그래도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어제였죠.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1,990원을 기록했는데 그런데 오늘은 또 하락세를 보이면서 1,79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파입니다. 1,392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870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522.4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양파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8,201원, 최고가는 8,700원, 최저가는 7,8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어제 9,532원이었고 오늘은 8,201원입니다. 시세 떨어졌죠. 어제보다 1,331원 하락세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23일 10,049원이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는데 그 이후부터는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5월 27일 때는 가장 또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7,924원까지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날 바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떨어졌습니다. 8,20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피망입니다. 39.6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7.34톤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2.342톤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청피망 10k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41,646원이고요. 최고가는 44,500원, 최저가는 39,000원을 기록했네요. 네, 오늘 평균가 41,646원인데 어제 같은 경우 6만 원대 이상의 시세를 형성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많이 떨어졌죠. 19,253원 하락하면서 오늘 평균가 4만 원대로 형성이 됐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그래프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3일 가격이 43,000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부터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가 27일 기점으로 한 번 더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65,000원을 기록했고요. 이 기간 중에서는 또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죠. 근데 오늘 다시 좀 많이 떨어지면서 44,5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그래프를 보시면 4월 30일부터 오늘까지 꾸준히 좀 상승하는 흐름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래프에 비해서는 지난해 같은 경우 좀 등하락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시면 4월 30일부터 5월 6일 전까지만 해도 올해 시세가 낮게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올해 꾸준하게 시세가 올라주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지금 현재로서는 더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청피망 경남 진주시가 24,127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광주 남구는 33,788원이었고요. 네, 전남 나주시 37,568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남구가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네요. 51,000원을 기록했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4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평균가는 평창군이 가장 높았네요. 42,407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채소는 풋고추입니다. 경매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고추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205.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92.7톤을 기록했었고 어제보다 물량은 한 13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청양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891원입니다. 최고가 35,500원이고요. 최저가는 27,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32,873원이었고요. 오늘은 3891원으로 시세는 좀 떨어졌네요. 1,982원 하락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청양고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도록 하죠. 최고가인데요. 월 23일부터 27일 때까지는 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27일 때에 46,000원까지 가격은 형성이 됐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가격이 계속해서 또 빠지면서 오늘 35,5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4월 30일 때만 해도 지금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약간은 낮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지금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었고요. 하지만 5월 10일부터 14일 때까지 올해 좀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5월 14일 때 반짝 지난해 시세가 더 높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지금 다시 보시다시피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고 하지만 오늘은 거의 비슷한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3891원을 기록했네요.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청양고추 경남 밀양시가 23,21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경남 진주시는 19,758원에 낙찰됐고요. 네, 광주 남구는 31,178원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41,500원, 평균가는 화순군이었네요. 32,23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이맛 고추입니다. 아삭아삭 씹는 맛이 참 좋죠. 10kg 상품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가 23,278원이고요. 최고가는 28,000원, 최저가는 19,000원을 형성했습니다. 네, 어제 평균가 27,790원이었네요. 오늘은 23,000원대로 시세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등락가 보시면 4,512원 더 떨어진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그래프로 보도록 하죠. 5월 23일이 가장 높았네요. 35,000원이었고요. 하지만 이 이후에 가격이 빠지면서 24일부터는 좀 비슷한 시세 계속해서 27일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반짝 좀 상승 흐름 나타냈다가 오늘은 다시 떨어졌네요. 오늘 가격 28,000원입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4월 30일만 해도 올해세가 더 낮게 형성이 됐었는데 이 이후의 흐름을 보면 올해세가 반짝 더 높게 형성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 14일 때는 다시 올해세가 낮게 나타나기도 했고 번갈아 가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확인해 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 23,278원 기록했고요. 지난해보다 시세 다시 낮게 형성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오이막고추 충남 공주시가 22,976원에 거래됐습니다. 경남 밀양시는 13,510원이고요. 네, 경남 진주시는 15,542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네요. 최고가 32,000원, 평균가 22,97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풋고추에 대한 경매 시황 살펴봤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전문가와 나눠보도록 하고 지금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오늘도 가락동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경매 상황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한국인의 맛하면 떠오르는 매운맛이죠. 이 청양고추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잠깐만요.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지금 저는 이제 생방 이 시간에는 항상 저녁을 먹지 못하고 지금 방송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제가 따라가 볼게요. 지금 이게 식사 중이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망가시네. 야, 아니 지금 식사하시는 거예요? 예. 와, 잠깐만요. 이게 지금 삼겹살 찰떡 친구 어딨나요? 찰떡궁합. 여기 고추 여기. 어디? 야, 좋습니다. 이게 무슨 고추예요? 이거요? 네. 이제 일반 그 풋고추라고 하죠. 일반 이 사람들이 얘기할 적에는. 그렇죠. 풋고추. 네. 좀 딱 보니까 청양고추인데 일단 좀 맛있게 좀 한쌈 싸서 먹는 대리 만족이라도 할 수 있게끔. 예. 예. 싸주시네요 옆에. 예. 옆에서 뭐 아유. 두 분이서 친하신가 봐요. 네. 친합니다. 고추 한 쌈 먹고 거기다 그냥 장 딱 찍어가지고 청양고추도 그냥 한마디로 최고입니다. 네, 아우 군침 돌아갑니다. 방송 끝나고 저도 좀 맛볼 수 있게 좀 해주실 거죠? 예, 맵진 않아요? 안 맵고 네. 아삭하니 맛있어요. 전반적으로 좀 요즘 좀 고추를 좀 많이 드시는 편이세요? 예년보다 좀 소비가 좀 약하다고 해서요. 걱정이거든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네. 예, 고추가 신선하고 이제 좋으니까 음. 대중들이 많이 이게 소비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요? 예. 예, 맛있게 많이 드시고요. 침 나옵니다. 예,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비자분들이 우리 고추를 사랑해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경매 분위기는 어떨지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경매사님! 냄새 때문에 제가 방송을 못하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서울초가 고추기름과장 최영석입니다. 네, 경매사님 좀 앞으로 좀 잠시 이동을 할까요? 한참 내려가세요. 네, 예, 이렇게 키가 많네요. 네, 아니 방금 냄새 좀 전해주시죠. 삼겹살. 예. 삼겹살 냄새보단 고추 냄새가 더 좋네요. 그러니까요. 식사하셨어요? 아직 안 먹었습니다. 저는 지금 침이 그냥 꼴딱꼴딱 넘어가서 마음 같아서는 사실 한 쌈 먹고 싶은데 또 좀 방송을 해야 되다 보니 예, 저희 거 남겨주신대요. 예, 그럼 제 것도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드릴게요. 네. 자, 오늘 청양고추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예. 전반적으로 풋고추 중에 좀 어떤가 좀 많은 사랑을 받는 게 네. 청양고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예.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지금 어제 반입량 중에 205톤이 생고추가 반입됐습니다. 그 중에 한 95톤 이상 정도 청양고추 반입량이 청양고추가 반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는 풋고추 종류가 사실 좀 다양하잖아요. 제가 예. 아는 거 해도 뭐 청양 있고, 그다음에 오이맛 있고, 예, 또 뭐 맞습니다. 있죠? 또 롱그린도 있고, 네. 예, 녹광고추도 있고 그래서 네.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게 청양이고 예, 예. 가장 또 많이 반입되는 게 또 청양고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맵다 해도 아무래도 이 한국인들은 좀 이 매운맛을 좀 먹어줘야만이 또 식욕도 돋고 또 입맛도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예. 전반적으로 요즘 그 경매 분위기는 좀 어떻게 좀 살아났나요? 어때요? 청양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반입량은 증가세이나 또 이제 시세가 소폭 하락한 만큼 소비는 또 원활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경매 분위기 자체는 뭐 탑분목 대비 그렇게 뭐 안 좋은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아유 좋습니다. 뭐 5월 들어서면서 말 그대로 좀 안 좋았던 우리 채소 분위기가 예. 살아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청양고추도 좀 분위기 좋게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을 살짝 짚어주셨는데 오늘 반입량 한번 다시 좀 짚어주세요. 예. 네. 청양고추 같은 경우 오늘 한 90여 톤 정도 반입돼 있습니다. 90여 톤 정도 반입된 양은 전일보다 한 5톤 정도 증가한 그런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시세는
뭐 전일 대비 한 2, 3천 원 정도 이제 하락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자, 아무래도 좀 반입량이 지난주보다 좀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요. 청양고추 반입량이 가장 좀 늘어나는 그런 시기인 거죠? 예, 예, 예. 지금 동기적인 경상도 이런 물량하고 범기적인 뭐 전라도 이런 물량들이 이제 면적적으로 이제 겹치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입량이 해년마다 20점 되면 이제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좀 양은 지금 뭐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자, 양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또 우리 경락가는 또 얼마의 형성을 했는지 예, 짚어주시죠. 지금 해품 기준 25,000원에서 35,000원대 시세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같은 해품이라 해도 물건에 따라서 시세 차이가 큽니다. 이제 뭐 색택이 진하고 뭐 물건이 곱고 꼭지가 신선한 상품들 같은 경우는 상위권 시세인 35,000원대로 형성되고 또 상대적으로 좀 반원과가 혼입되다든가 좀 꼭지가 말랐다든가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뭐 2만 원대 이렇게 또 형성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상품 기준이 이제 10kg 기준으로 지금 가격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가격을요. 네. 전년 대비 반입량은 한 5톤 정도 증가한 상황이고요. 동년 동월 시점 반입량은 한 5톤 정도 증가한 상황이고 단가는 한 5천 원 정도 좀 저렴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5천 원 정도 어쨌든 좀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는데 이게 좀 이런 상황들이 좀 반영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좀 하락한 부분인 거죠? 예, 예, 반입량이 좀 늘어서 이제 시세가 좀 하락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좀 요 정도 시세면은 좀 우리 산지에서 좀 이렇게 좀 우려할 정도의 가격대인가요? 예. 청양고추 같은 경우는 작업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농촌 현실이 지금 작업 비용, 인건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는 좀 더 시세가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일 겁니다. 네, 아무래도 좀 좋은 가격을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금 짚어주신 대로 그렇게 산지에서 크게 뭐 걱정할 정도의 그 정도의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네, 좀 이럴 때일수록 좀 선별을 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품질 살짝 점검을 해볼게요. 네, 제가 지금 우리 저쪽에서 계속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고추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예, 예, 예. 좀 갖고 오셨나요? 예, 예. 예, 청량 한번 보여주세요. 청양 이게 네. 청양고추입니다. 네, 네. 예. 지금 청양고추 같은 경우는 일단 꼭지가 신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색택이 좀 진해야 되고 반원과도 없어야 되고 네. 말 그대로 청양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래야 되거든요. 연녹색을 이제 진하게 띠고 있는 상품들이 중도민들 선호도가 이제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반면에 또 상대적으로 이제 청양이 이제 붉게 물들어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홍기가 뛰면 안 되죠. 예. 그런 반원가들은 상품성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반원가를 찾는 수요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항상 적정 시점에 수확하고 출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네, 잘 들으셨죠? 항상 좀 미루지 마시고요. 그때그때 제때제때 출하해서 물량 맞춰주는 게 제가 봤는데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양고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교매사님. 잠시 후에 또 우리가 준비했잖아요. 어떤 고추죠? 오이맛고추입니다. 네, 오이맛고추 소식 정리되는 대로 바로 연결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청양고추에 대한 가락동 경매 상황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경매 상황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 고기 굽던 분들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부러운 분들이었죠. 네, 항상 부러운 네,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많이 배고플 시간이라서 저희가 이제 배고픔을 잊고 이제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농협원예사업부의 윤영채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원예사업부 윤영채 팀장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나와주신 것 같아요. 네. 바쁘셨어요? 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청양고추부터 얘기해 볼게요. 청양계 포고추 반입량과 시세가 지금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인가요? 네, 금년도 가락시장 일반입량은 한 76톤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난해 일반입량은 79톤 대비해서 한 4% 정도 반입량이 감소를 했고 네. 시세를 살펴보면 34,000원으로 지난해 31,000원 대비해서 한 9% 정도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양고추 5월 출하량은 어땠나요? 네, 금년도 5월 출하량은 뭐 작년과 비슷한 한 9,500톤 정도 됩니다. 네. 네. 재배 면적은 5% 감소했지만 기상 여건이 좀 양호했고 또 단위 명적당 수확량이 많은 실록이라는 품종 재배가 늘어나서 출하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예. 기상 여건이 양호했다고 하면 5월 작황 상태가 좀 괜찮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5월 초순까지는 지난해에 네. 비해서 좀 양호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이제 5월 중순 이후에 경남과 전남 지역에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그렇군요. 지난해 대비해서는 수확량이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6월 출하 면적은 어떻게 현재 좀 예상되고 있나요? 네, 그 경남 출하 면적이 줄어서 6월 출하 면적은 지난해보다 한 1% 정도 소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또 뭐 청양의 풋고추 도매 가격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그 출하 면적이 감소를 하고 또 남부 지역의 또 출하 지역의 병해충 때문에 네. 작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6월 평년가인 37,000원보다는 좀 높게 형성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추후에 이 청양계 풋고추 정식 의향 면적에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6월 정식 면적은 작년에 폭염 피해 경험으로 인해서 정식 시기를 좀 늦추는 농가가 증가를 해서 네. 정식 면적은 한 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또 아울러서 이른 더위 등 이제 향후의 기상 여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또 면적이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청양고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엔 또 오이맛고추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매 현장 분위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다시 연결해보죠. 이경화 팜캐스터. 네, 계속해서요. 가락동에서는 이 풋고추에 대한 경매상을 좀 꼼꼼히 짚어드릴 텐데요. 지금부터는요.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오이맛고추 소식 준비했습니다. 우리 최영석 경매사님 바로 옆에 계시거든요. 어서 오세요, 경매사님. 네. 너무 자주 뵙네요. 네, 어떻게 좀 하루에 2번 보니까 반갑죠? 안 반가워요? 네, 많이 반갑습니다. 지금 들으셨어요? 아, 별로 이러셨거든요, 지금요. 지금 삼겹살 쌈 안 싸줬다고 지금 삐지신 거예요? 예. 아니, 왜냐면 좀 여유가 있으면 한 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또 바로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 자, 지금부터는 이제 오이맛고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이맛고추 경매 분위기는 좀 요즘 어때요? 예. 지금 반입량은 증가세이고 분위기는 좋습니다. 좀 왜냐하면 전년 대비 지금 그 충남 공주에서 출하되는 해품들이 반입량이 그 기온 차이가 심해가지고 밤 기온하고 낮 기온 차이가 지금 너무 폭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육이 좀 더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반입량 그 충남 공주 이런 물건들이 시장으로 좀 성출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한 10일 정도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시장은 뭐 전년 대비는 뭐 시세는 지금 하락세나 전년 대비는 시세는 좀 좋은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오이맛고추 역시 좀 경매 분위기 좋게 지금 그 흐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흐름이라면은 당연히 또 우리 중도매인들의 구매력도 지금 더 살아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시세가 초폭 하락한 만큼 지금 소비되고 있는 상황은 엄청 원활하게 소비되고 있다 보니까 농가분들께서는 지치하지 마시고 적정 시즌이 되면은 무조건 뭐 수확을 하셔서 보내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네, 아유 그냥 정확히 짚어주시네. 들으셨죠? 산지에 계신 분들 지체하지 마시고 제때제때 이제 올려 보내달라. 왜냐면 지체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물량이 증가합니다. 물량이 증가하면 또 제시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어떤 지역에서 가장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오이맛고추 반입량 중에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뭐 경상도 이로는 동기장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동기장 상품들은 지금 현재 상품성이 상품성이 썩 좋지 않은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충남 공주의 해품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품성이 우세해서 이제 중도매인들 선호도가 이제 매우 높은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네. 사실 이제 오이맛고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시기에 따라서 반입이고 지역도 좀 차이를 보이는데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경상도 쪽에서 충남 공주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아무래도 좀 공주 쪽 올라가고 다음 지역은 또 어디예요? 이제 강원도로 가야죠. 강원도로 점점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강원도 지역까지 도달을 하려면은 한 여름 이후가 돼야 되나요? 한 6월 말경에 첫 출하가 시작될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 이제 강원도에 있는 우리가 오이맛고추를 만날 수가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그럼 양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오늘 한 어느 정도 가락동에 지금 반입이 된 상황이에요? 생고추 반입량 205톤 중에 한 50톤 정도가 오이맛고추 반입량입니다. 그리고 이 반입량은 전년 대비 한 5톤 정도 이제 감소한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감소한 이유 같은 경우는 충남 공주 이론의 물건들이 지금 성출하돼야 되나 뭐 낮 기온하고 밖 기온 차이로 지금 생육이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출하 시점이 좀 뒤로 밀리고 있다 보니까 가락시장 반입량은 전년 대비 좀 감소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앞서 우리가 지금 뭐 청양고추 이야기 나눌 때도요. 이 시기는 사실 고추 거의 뭐 성수 출하 시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반입량이 늘어나야 되는 게 사실인데 지금 사실 일교차에 좀 계속 변덕을 부리고 있어요. 예, 지금 일교차 때문에 생육이 지금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뭐 똑같이 전년하고 똑같이 정식을 하였더라도 물건이 나오는 시점은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네, 아무래도 좀 날씨가 지금 뭐 온 날씨를 좀 회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비에 대한 영향이 좀 큰가요, 고추가? 예. 고추류 같은 경우는 이제 꽃이 달려서 과가 열리는 품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천 상황이 발생되면은 꽃이 낙과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낙과가 되면은 한 보름 정도 있으면은 반입량이 또 크게 또 감소한 상황이 또 발생되죠. 예. 네, 뭐 최근 내렸던 이제 비도 좀 양이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들어요. 예. 뭐 산지 좀 통화를 해보셨을 텐데 뭐 최근의 비로는 뭐 크게 영향은 없었어요? 예. 뭐 고추류 같은 경우는 하우스 안에 있는 작물이다 보니까 네. 뭐 이번에 내린 비로 뭐 큰 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되고 네, 있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그러다면 이제 경락을 한번 짚어볼 텐데 가격은 한 얼마에 지금 형성을 했나요 오늘은요? 지금 오이맛고추 해품 기준 25,000원에서 3만 원대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세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5,000원 정도 좀 비싼 좀 높은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도 지금 시세는 좀 좋아졌는데 지난주하고 가장 좀 차이를 보이는 거는 어떤 부분들인가요? 예, 지난주 상품 대비 상품성의 차이의 부분에 있어서는 동기작 상품들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산지가 고온 현상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상품성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기온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뭐 해품 지역인 충남 공주 이론의 상품들은 또 상품성이 또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네. 뭐 아무래도 좀 윗지방에 있는 그런 이제 오이맛 고추가 그래도 좀 품질도 좋고 예, 시세도 좀 제 시세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오늘 이제 오이맛 고추 좀 보여주세요. 좀 예. 최상품의 오이맛 고추 준비를 하셨는데 예. 전반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가락동에 들어오는 품질 한번 좀 점검해 주세요. 네. 예. 지금 동기작 이론들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산지 고온으로 반온과라든가 병과 발생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뭐 가락시장 오이맛고추 시세를 주도하는 뭐 충남 공주의 신풍 오이맛고추 같은 경우는 지금 상품성이 이렇게 보다시피 엄청 우수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수하다는 건 좀 어떤 특징들을 보이는 거? 일단 커야 돼요. 너무 크면 안 됩니다. 아, 왜냐하면 오이맛고추도 대형 유통업체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봉지 작업을 합니다. 봉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크면 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밑에 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색색이 좀 녹색으로 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지도 신선해야 되고 좀 과를 만져보시면은 연하고 부드러워야지만이 이제 최고 단가가 형성되는 그런 상품들이죠. 예. 그러니까 좀 뭐 대체로도 요즘 채소를 보면은 뭐 경도 부분이 중요하다 하는데 오이맛 고추 같은 경우는 좀 연해야 되는 거네요. 너무 단단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좀 보면은 식감을 볼게요. 이게 너무 흐물흐물하지도 않으면서 적당한 이제 경도도 있으면서 굉장히 연해요. 예, 그래서 요 정도만 저 뒤로 가가지고 빨리 같이 밥 좀 먹어야 되겠네요 지금요. 예.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예. 이 시점에서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좀 출하 시 주의할 점까지 좀 짧게 짚어주세요, 경매사님. 네. 그 고추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별 부분입니다. 그리고 적정 시점에 수확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생산 농가분들께서는 뭐 시세에 개의치 마시고 자기 상품이 적정 수확 시점이 됐으면은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수확해가지고 보내십시오. 그러면은 시세가 저렴할지언정 최고 실현 나옵니다. 아유 좋습니다. 오늘 경매사님이요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지체하지 말고 바로 올려 보내달라는 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은 항상 뭐 경매사님이 맡아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 오이맛고추 홍보를 해서 힘을 쓰자고요, 경매사님. 예, 막 아삭하면서 마무리할까요? 한번 하나 둘 셋. 이 맛이야. 네. 이상 오이맛고추에 대한 경매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삭한 맛이 일품인 오이맛고추에 대한 경매 상황 함께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풋고추 품종별로 소비 비중 어떤 좀 상황인가요? 네, 청양이 70%, 네. 오이맛고추가 한 20% 정도 되고요. 일반계 풋고추는 한 10% 비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매운맛에 대한 선호도가 좀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네. 일반 풋고추의 비중은 좀 전사적으로 이제 매년 줄어들고 있고 예. 청양과 오이맛고추에 대한 비중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여름철 되면 이 아삭한 맛의 오이맛고추가 또 그렇게 인기가 좋잖아요. 이 6월 오이맛고추 출하 전망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네, 6월 오이맛고추 출하 면적은 이제 기존 출하 지역이 이제 경남뿐만 아니라 이제 강원하고 이제 충남 지역까지 이제 정식 면적이 증가를 해서 네. 지난해보다 한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오이맛고추의 추후 시세도 좀 전망을 해주시죠.
네, 오이막고추의 재배 면적은 이제 증가를 했지만 네. 그 병해충 등으로 이제 풋고추가 전체적으로 좀 작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6월 오이막고추의 시세는 평년보다는 높게 형성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올 여름 이열치열이라고도 하고요. 네. 뭐 매운맛을 또 화끈하게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청양고추든 아삭한 맛의 오이막고추든요. 좀 농가를 위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과일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경매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구 반입 물량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3.727톤 반입됐고요. 어제 2.84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0.881톤 증가했습니다. 계량 살구입니다. 5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28,741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33,000원, 최저가 26,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33,000원대였는데요. 오늘은 28,000원대까지 가격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비교했을 때 4,759원 하락했네요. 자, 이어서 매실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매실 오늘 30.83톤 반입됐고요. 어제 19.8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0톤, 11톤 정도 증가했네요. 자, 매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3,678원에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는 31,000원, 최저가 19,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22,000원대였는데요.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23,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912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이어서 멜론 반입 물량도 보시겠습니다. 오늘 29.14톤 반입됐고요. 어제 18.1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1톤 증가했습니다. 자, 머스크 멜론입니다. 8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33,34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6,000원, 최저가 3만 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29,000원대, 오늘 33,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자, 어제와 가격 비교해봤을 때 3,745원 가격 상승했네요.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5월 24일의 최고가가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42,000원을 기록했었고요. 이후에 좀 하락하는가 싶더니 26일부터 다시 상승, 그리고 27일부터 다시 하락했습니다. 어제 가격 보시면 33,000원이었고요. 오늘 3,000원 정도 더 붙어서 36,000원의 최고가 형성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평균가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4월 30일부터 올해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세에 있었습니다. 5월 14일까지 상승했는데요. 보시면 14일 가격 38,927원이었고요. 지난해와 가격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었죠. 하지만 14일 기점으로 올해 가격 하락하면서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습니다. 5월 18일 때에는 지난해 가격이 더 높았고요. 하지만 18일부터 올해 가격 다시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33,348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담양군이 22,044원에 낙찰됐고요. 충남 부여군은 21,752원이었습니다. 전북 정읍시는 32,148원이었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공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42,000원, 평균가 37,174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284.2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252.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증가했죠. 31.49톤 증가했습니다. 대추 방울 토마토입니다. 3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325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11,000원, 최저가 10,000원이었고요. 어제는 1,200원대, 오늘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 어제보다 85원 상승한 1,325원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대체적으로 좀 10,000원대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5월 23일 가장 낮았습니다. 10,000원의 최고가였고요. 이후에 소폭 상승하면서 25일 가격 11,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락하는가 싶더니 27일부터 다시 좀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11,000원의 최고가 회복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평균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좀 비슷한 가격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18일 보시면 올해 가격 7,296원이었는데요. 18일 기점으로 지난해 가격이 높은 구간이 있었고요. 이후에 올해 가격이 계속해서 좀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1,325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남 부여군이 9,446원에 거래됐고요. 충남 논산시는 9,468원이었습니다. 경기 평택시 8,856원이었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14,000원, 평균가 9,513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 경매 시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91.86톤 반입됐고요. 자, 어제는 71.28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0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사과 로얄 부사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47,106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55,000원, 최저가 4만 원이었습니다. 어제는 32,000원대였는데요.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47,000원대까지 가격 상승했고요. 비교해봤을 때 14,306원 올랐네요. 자, 일주일간의 평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5월 23일이 가장 낮았죠. 25,398원이었고요.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상승했습니다. 자, 보시면 5월 27일 그리고 5월 28일부터 또 더 많이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47,106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평균가 함께 보시겠는데요. 자, 대체적으로 올해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계속해서 좀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2일부터 올해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하면서 그 간격이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가격 47,106원이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청송군 36,680원이었고요. 자, 이어서 사과 부사 품종 보시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26,426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1,000원, 최저가 23,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33,000원대. 자, 부사 품종은 좀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요. 26,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6,719원 하락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평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23일이 가장 낮았죠. 23,843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상승 흐름 보이면서 5월 27일 47,005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7일 기점으로 다시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많이 빠졌네요. 26,426원 기록했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역시 사과 부사 품종도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높은 시세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5월 10일 정도의 그 간격이 많이 좁아들었지만 10일 기점으로 올해 가격이 좀 계속해서 상승하고 지난해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5월 22일 보시면 41,181원으로 지난해와 간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격 보시면 그 간격이 많이 줄어들어서 26,426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시세 형성됐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북 충주시가 18,298원이었고요. 경북 영천시 22,892원이었습니다. 경북 청송군은 25,574원에 형성돼 있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송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42,000원, 최저가 평균가 25,574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과일 사과 경매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윤영채 팀장님과 함께 사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반입량과 시세부터 살펴볼까요? 네, 2018년산 사과 저장량 감소로 5월 출하량 또한 지난해 대비 8% 이상 감소한 34,000톤 네.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5월 출하량은 어땠고 또 6월 출하량은 어떻게 지금 예상되고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출하량은 저장량 감소로 8% 이상 감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6월에도 저장량 감소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6% 내외 감소한 한 27,000톤
내외가 출하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품질 상태는 좀 어떤가요? 저장 사과 같은 경우요. 네, 저장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네.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지난해 이제 폭염과 저온 피해의 영향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고온으로 인해서 유통 과정에서 상품성이 빨리 저하되는 이런 경향을 좀 보이고 네. 있습니다. 네. 자, 올해 사과 농사도 어떨지가 궁금한데요. 개화량 또 개화 상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3월 하순 이후 저온과 강풍의 영향으로 좀 생육이 좀 더뎌졌고요. 개화가 지난해보다 한 3, 4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또 만개일도 지난해 대비해서 2일 정도 이렇게 늦춰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현재 뭐 병해충 피해 상황은 없나요? 어떤가요? 네, 일부 지역에서 이제 저온하고 이제 서리 피해가 있다고는 했지만 네. 큰 병해충은 현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틀 전인 27일 충북 충주의 과수원 한 곳에서 과수 네. 화상병이 확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 활동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이 시점에 사과 농가에서는 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나요? 네, 적과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네. 이제 관수와 이제 봉지 씌우기 작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울러서 이제 검은별 무립병 등 주로 이제 잎과 가실에 발생하는 병해충 방제와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과 농가들이 또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고품질의 사과 생산은 물론이고 고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지 유인 작업도 필수라고 합니다. 자, 어떤 관리인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청부도 농업기술원예연구과 가수팀에서 사과 관련 연구를 맡고 있는 이성균 연구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여름철 사과 농가에서 필수적으로 하는 작업이 이 사과나무 가지 유인 작업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작업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유인 작업이라 하면 이제 품질 좋은 사과를 착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네. 현재 대부분 농가에서는 뭐 바인더끈, 유인추, 이클립 등 다양한 농업 자재를 활용해서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유인 작업의 경우 기계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세 가지의 방향을 잡아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일손과 시간이 부족한 시기에 가뜩이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서 현재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드는 작업인데 그래도 다음 농사를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자, 가지 유인 자재 종류에 따라 가격과 노동 시간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던데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과 농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인 자재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인더끈이나 뭐 이클립, 유인추 등이 있습니다. 네. 이제 300편 기준 바인더끈은 약 4,000원, 이클립은 45,000원, 유인추는 약 75,000원 정도 금액이 발생을 하는데요. 바인더끈의 경우 가격은 저렴하지만 일일이 가지 하나하나를 지주대에 묶어 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손이 매우 많이 갑니다. 이클립은 아직 목질화가 되지 않은 세 가지의 방향을 꺾어서 사용되는 기구로 사용은 편리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인추 같은 경우 가격이 역시 매우 비싸고요. 줄기를 아래로 유도시키는 기능만 있어서 사용이 매우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 자재를 용도에 맞게 혼용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충북 농업기술원에서 농자재비와 노동력 절감을 시킬 수 있는 유인 작업 기술을 소개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방법인가요? 네, 분재용 철사를 이용해서 유인 작업을 하는 방법입니다. 직경 2mm 정도의 분재 철사를 유인하고자 하는 가지에 고정을 시키고 원줄기 등에 고정시키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서 누구든지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기존 유인 자재의 경우 종류에 따라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하고 가지의 유인 시기나 각도, 굵기 등 제약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분재 철사를 이용을 하면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이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한 번 사용한 철사를 버리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유인 자재와 달리 유인 시기나 각도, 방향의 제약이 거의 없어 그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효율성이 높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또 가장 중요한 게 농가에서 비용 절감이 돼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느 정도 좀 비용 절감이 된다고 보세요? 네. 분재 철사를 이제 이용을 하시게 되면 약 300편 기준 재료비가 이클립과 유인추 대비 약 2만 원과 5만 원 정도 절약이 되고요. 네. 인건비의 경우 바인더끈 대비 약 7만 7천 원 정도의 절약한 효과가 있어 전체 추정 수익액은 300편 기준 약 7만 6천에서 10만 6천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유인 작업 시에 사과 농가에서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유인 작업 시 가지의 분지 각도가 넓을수록 생장이 억제이 되고 꽃눈 형성이 촉진이 됩니다. 반면 분지 각도가 좁은 새 가지를 그대로 방치하면 가지 생육이 지나치게 왕성하여 꽃눈 형성이 불량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지의 유인은 가지 세력 조절이 용이하여 사과 밀식 재배 시 수영 구성이나 유지에 중요한 기술이므로 농가에서는 여러 상을 고려하여 유인 작업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네, 뭐 요즘 또 과수 화상병이 또 말썽이잖아요. 지금 최근 충북에서도 과수 화상병 발생으로 과수 농가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하던데 끝으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올해의 경우 천안을 시작으로 최근 충북, 충청까지 화상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화상병의 경우 단 한 주만 감염이 돼도 해당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시고 과수원 출입용 신발과 외부 활동용 신발을 분리하여 사용하셔야 되고요. 전정가위 같은 경우는 절대 공유를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친분이 있는 농가들끼리 서로의 과수원을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또한 자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화상병이 의심이 된다면 가장 가까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즉 발견 시 신고하셔서 조치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네, 예방에 대한 당부의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배농가에 이어서 이제 사과 농가에도 과수 화상병이 발생해서 이제 과수 농가들의 걱정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에 계속해서 좀 힘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올해 사과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올해 사과 재배 면적 어떻게 좀 추정되고 있나요? 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한 1% 정도 감소한 33,037헥타르로 추정되고 있지만 성목 면적은 유목의 성목화로 지난해보다 1% 내외로 이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목은 식재 면적이 줄어서 작년 대비해서 한 5%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품종별로 봤을 때 재배 면적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을까요? 네, 홍로나 가몽, 착색기 후지의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이제 증가한 반면에 쓰가루나 양광, 조숙계와 일반 후지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추후의 사과 시세는 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장량 감소로 인해서 출하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감소하면서 가격은 지난해보다 높은 상품 그 10kg 상자 기준으로 해서 한 3만 원에서 3만 3천 원 정도 전망이 되고 6월 이후부터 이제 햇사과가 출하되는 이제 7월까지도 이 흐름세는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 과수 화상병이 참 말썽입니다.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올해 관리 이렇게 잘 하셔서 맛 좋은 사과, 고품질 사과 많이 좀 출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집중 분석 나후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집중 작물은 포도입니다. 포도 경매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도 반입 물량부터 보시겠습니다. 100.3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18.1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17.82톤 물량 감소했네요. 자, 포도 델라웨어 품종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7,351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8,000원, 최저가 17,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17,300원대, 오늘도 비슷한데요. 소폭 상승했네요. 34원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5월 24일이 그나마 가장 높았습니다. 2329원이었고요. 2만 원대 기록했었는데 이후에 좀 소폭 하락하면서 어제 가격도 17,300원대, 오늘도 17,351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평균가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5월 2일부터 한 5월 중순경, 5월 한 18일경까지는 올해 가격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있었죠. 그래서 18일 이후에는 지난해 가격이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17,351원이고요. 지난해보다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대전 동구는 16,096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경북 상주시는 16,771원이었고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동구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2만 원의 최고가 기록했고요. 상주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6,771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집중작물 포도 경락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제가 어제 마트에 가니까 네. 이 포도 델라웨어 품종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이 포도가 출하되는 건지 궁금했는데 현재 좀 출하되고 있는 포도 어떤 품종들인가요? 네, 거봉이나 델라웨어등 이제 시설 포도가 지금 현재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현재 포도 반입량과 가격 어떻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시설 포도 출하량은 뭐 현재까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예. 뭐 전년이나 평년 대비해서 가격 수준을 좀 논하기는 좀 다소 이른 감이 좀 네. 있고요. 네. 5월까지는 주로 이제 수입 포도가 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시설 포도 생육 상황은 현재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네, 시설 포도 생육상은 지난해에 비해서 일단 양호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년 겨울과 봄철에 따뜻한 날씨로 인해서 뭐 동해라든지 냉해 네. 이런 피해가 작년보다는 적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많은 분들 기다리실 텐데 포도의 본격적인 출하 언제부터 좀 이루어질까요? 네, 시설 포도는 물론 이제 일부 이제 출하가 시작되었고요. 노지 포도는 아무래도 이제 8월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올해 이 포도 재배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네, 포도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한 1% 정도 늘어서 12,960헥타르 정도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품종이 있잖아요. 근데 네. 품종별 재배 면적 비중은 지금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나요? 네, 뭐 가장 많이 들어가셨던 그 캠벨 얼리 품종이 한 52.7%로 가장 많고요. 네. 거봉이 26.6%, 샤인머스켓이 7.4%. 그다음에 네. MBA가 9.4%인데 이제 특히 이제 거범 품종이 샤인머스켓으로 이게 전작되는 그런 경향이 네. 좀 두드러지는 것으로 이렇게 네.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이 샤인머스켓의 인기는 점점 더 날이 갈수록 맞습니다. 높아지는 것 예. 같아요. 그럼 올해 재배 면적 얼마나 더 증가할까요? 네. 1,706헥타르로 이제 지난해 대비해서 한 79% 정도 대폭 증가해서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캠벨 얼리라든지 거봉에 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재배 면적이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는 이제 가격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정 품종으로 편중되지 않게 이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샤인머스켓이 이제 처음 재배를 시작한 이후에 그렇다면 시장 반입 비중 얼마나 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지난해 이제 샤인머스켓 도매 가격은 이제 킬로그램당 1,486원으로 상당히 좀 높은 가격을 좀 형성을 네. 했고, 네. 지난해 이제 가락시장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샤인머스켓 반입 비중이 11.1%로 2017년 대비해서 6.4% 증가했습니다. 네. 이러한 반입 비중의 증가세는 향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네네. 아무래도 이는 이제 그 샤인머스켓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서 신규 식재하는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뭐이 샤인머스켓의 인기는 재배 면적과 반입 비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포도 주산지와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포도 육성계에 몸담고 있는 농촌지도사 임경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김천시는 전국 최대 포도 주산지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재배 면적을 갖고 있고 또 포도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김천시 포도 재배 면적은 약 한 2,448헥타 정도 되는데요. 이 면적은 전국 포도 재배 면적 약 한 20% 정도 점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간 생산량으로 봤을 때는 약 한 33,000톤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이 샤인머스켓의 인기가 정말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 샤인머스켓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재배하는 농가도 좀 늘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김천 포도 품종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까지는 많이 아시는 캠베러리가 40%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네. 소비자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샤인머스켓이 지금 20% 그리고 거봉이 40% 비율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시설 포도 출하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현재 김천 포도 농가에서는 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포도 작황 상황은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예, 6월부터 시설 포도가 현재 출하 중이고요. 김천 포도 축제가 열리는 7월부터 노지 포도가 출하될 예정입니다. 네. 현재 출하되는 시설 포도는 봄철에 주간의 온도가 좀 높은 편이었고 야간의 저온이 좀 지속되는 바람으로 평년 대비해서 작황은 약간 안 좋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뭐 기상 여건이 잘 따라줘야 할 텐데요. 네. 근데 또 국내 포도가 인기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나라에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김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예, 해외에서도 국내 포도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네. 저희 김천 지역도 매년 수출량이 꾸준히 증가해서 중국 및 동남아를 포함해서 작년도 기준으로 370톤의 포도를 수출했습니다. 이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한 40억 정도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자, 김천 지역의 주 소득 작목인 만큼 김천 지역 포도만의 매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떤 매력이 좀 있을까요? 예, 김천 지역 토양에는 게르마늄 함량이 높고요. 사질 양토로서 토양 조건이 포도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감천과 직지천의 맑은 물 그리고 천의 환경을 바탕으로 맛과 향이 탁월한 포도가 생산되는 적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계속적으로 주기적인 교육하고 현장 기술 지도를 통해서 어쨌든 품질 규격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당도 선별에 의한 철저한 품질 관리로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명품 김천 포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뭐 요즘 포도 개화기에요. 이상저온으로 꽃다리 증상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어떤 증상이고 좀 방지책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꽃돌이 현상이란 이제 꽃이 핀 후에 포도알이 이제 정상적으로 달리지 않고 이제 드문드문 달리거나 무액 포도알이 이제 많이 달리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원인이 이제 개화기의 잦은 비, 뭐 10도 이하의 기온, 강풍, 뭐 햇볕 부족 등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합니다. 방지책으로는 이제 과다 결실을 좀 피하고 저장 양분을 충분히 축적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 얼마 전에 한국농촌경제원에서 국내 포도 구입에 대한 소비자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조사였나요? 네, 소비자 조사 결과 샤인머스켓에 대해서 알고 있는 소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구매 경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소비 경향이 맛있고 씨가 없는 포도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당도 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기술과 씨 없는 품종의 연구 개발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앞으로 포도 시세는 좀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샤인머스켓을 중심으로 이제 가격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자 이렇게 오늘 포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시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봄 배추입니다.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2,219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3,660원, 최저가 1,5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같은 가격이죠. 2,219원에 판매됐습니다. 봄무입니다.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 1,721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2,000원, 최저가 1,180원이었습니다. 자, 무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26원 하락한 가격이었네요. 양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787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2,180원, 최저가 1,29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2원 하락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풋고추 10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987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1,450원, 최저가 600원이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가격에 판매됐네요. 청양고추입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853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1,190원, 최저가 600원이었습니다. 역시 가격 변동 없습니다. 파프리카 200g 상품 기준 평균가 1,145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1,580원, 최저가 81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6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사과 후지 품종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24,419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3만 원, 최저가 12,99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130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축산물도 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화요일은 7,994원, 오늘은 7,975원에 판매됐습니다. 한우 불고기는 화요일 4,283원이었네요. 오늘은 4,303원으로 조금 더 오른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입니다. 100g 기준이고요. 화요일 2,018원, 오늘은 2,020원으로 한 2원 정도 올랐네요.
네,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입니다. 100g 기준이고요. 어제 1,957원, 오늘은 1,960원으로 3원 정도 오른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 확인해봤습니다. 네, 최근 울산에서는요, 최초로 쇼빈숍 형태가 아닌 독립 매장으로 운영되는 로컬 푸드 직매장을 개점했다고 합니다. 네, 직매장이요, 울산 온산읍에 위치해 있는데요. 로컬 푸드 레스토랑과 카페 등을 갖추고 있다고 하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시민들의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생필품을 파는 마트도 함께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1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잎채소류, 또 과실류, 가공품 등을 출하하는데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리를 좀 좁혀주고 소비자는 지역의 신선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또 농민은 중간 유통 단계 없이 판로 확보를 하게 된 셈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 소득을 올리는 거는 물론이고요. 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농협 원예사업부 윤영채 팀장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감자와 참외에 대한 시세 정보 갖고 저희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